어느 날 문득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걸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이제는 왠지 먼저 전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말입니다. 오래전에는 그 사람이 내 전화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의 무게가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무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실패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큰 재산을 모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불리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평생 조용하게 살았던 어떤 분은 돌아가시던 날 방 안이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었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아온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의 본질을 묻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묻기 이전에 사람의 본질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늙어갔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찰이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야 당연한 말 아닌가. 하지만 이 말이 진정으로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성공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봤을 때 그 길 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40대였을 때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은 사업에서 매우 크게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셨고 당대에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관계는 철저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로는 효율적인 사람 관리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필요 없는 사람은 정중하게 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60대에 은퇴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여행도 다니시고 충분히 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그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관계를 필요로만 맺어왔기 때문에 그 필요가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70대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있는 것이 쓸쓸함인지 후회인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코 평온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사셨습니다. 대단한 재산도 없고 세상에 크게 이름을 알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제자들의 결혼과 부모님의 부고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80대에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실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년 전 가르쳤던 제자들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번갈아 문병을 왔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잠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종종 묻습니다. 100년을 살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나는 그 질문에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후회는 대부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연락하지 않은 것,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은 것, 한 번 더 만나러 가지 않은 것. 그 모든 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무게가 더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한 분을 알았는데 그분은 형제와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둘 다 자존심이 강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그 말을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우리는 종종 관계의 회복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지금은 아직 화가 덜 풀렸다고. 지금은 아직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자존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나중에 연락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이 정말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젊은 시절의 외로움과는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뭔가 결핍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채워질 수 있는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외로움은 조금씩 채워집니다.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비어가는 외로움입니다. 내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나와 함께 젊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사라지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기억도 조금씩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감각은 젊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감각입니다. 나는 90이 넘었을 때부터 그 감각을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먼저 갔습니다. 오래 함께 길을 걸었던 동료들이 먼저 갔습니다. 내 이름을 처음 이름 그대로 불러주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이 가진 가장 특별한 슬픔입니다.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녁 5시가 되면 그분은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올렸습니다. 찻잔은 2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찻잔을 2개 꺼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혼자 한참을 그 찻잔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힘인지 그리움의 힘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관계란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내 삶의 방식 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 속에 그 사람의 자리가 있는 관계가 몇 개나 됩니까? 나는 한 가지를 오래 관찰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건강하게,
가장 밝게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노년에 가장 잘 사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관심을 줄 수 있는 것,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것. 그 줄 수 있음이 그분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받는 것에 집중하는 삶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삶은 오히려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젊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나는 대단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살면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억받는다고 느낄 때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아팠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요즘은 좀 어떠세요? 라고 한마디 묻는 것. 그 사람이 걱정하던 자식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봐 주는 것. 그런 작은 기억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쉽고 깊은 방법은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연락도, 사과도, 감사 표현도 먼저 하는 사람이 항상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것이 꼭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먼저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진 것 같아서. 그런데 나는 100년을 살면서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이기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을 많이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조금씩 밀어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판단이 우리를 조금씩 고립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잡합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과연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판단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래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매일 조금씩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과 관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모든 관계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참아야 하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살아있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조금 더 힘이 나는 관계,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관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드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반면 만나고 나면 항상 지치고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부담이 먼저 드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되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100명인 것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3명인 것이 훨씬 풍요로운 삶입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노년에는 특히 더 소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중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살아있게 해주는 관계는 몇 개나 됩니까? 그 관계를 마지막으로 돌본 것이 언제입니까?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젊을 때는 환경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생기고, 직장에서 동료가 생기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웃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환경이 점점 사라집니다. 만날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환경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어떤 활동을 함께하거나, 어떤 공간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시간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두 번 만나서 친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만 찾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기가 귀찮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을 너무 일찍 선택하면 세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작아지면 사람도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삶도 함께 작아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아직 내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마지막에 기억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질문을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찰한 바로는 사람들은 죽어서 2가지로 기억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가입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성과를 달성했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은 주로 사회적 기억입니다. 신문 기사에 나오고 비문에 새겨지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내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줬는지, 나를 어떻게 기억해줬는지. 이것은 개인적 기억입니다. 그 사람을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회적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어도 몇 세대가 지나면 그것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 기억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줬던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시절에 내 손을 잡아줬던 그 손의 온기.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많은 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들을 떠올릴 때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의 감각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먼저 오는 사람이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삶과 사람과 함께. 성공을 향해 가는 삶은 출발점이 같아 보여도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결국 홀로 남겨지고 후자는 결국 함께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한마디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거나 그 사람을 향해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이어도 됩니다. 짧은 전화 한 통이어도 됩니다. 잘 지내냐는 단 3글자여도 됩니다. 그 작은 것이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떤 관계를 남길 것인가? 나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까? 아니면 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